이번에 월요일 만나는 이서구의 돈이 되는 뉴스입니다. 뉴스 속에 투자 유망 종목을 찾아라, 이런 컨셉에서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서구 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뉴스를 찾느라고 외출을 못하는 남자. 외출을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뉴스를 찾아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세요. 오늘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정말 요즘에 보면은요, 뉴스 찾기가 참 힘든데요. 하지만 이렇게 보석처럼 반짝반짝 종목에 연결되는 뉴스들이 그래도 곳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뉴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뭐 오늘 당장 이슈 모멘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이번 주 저점 매수 관점 혹은 편입 관점 이렇게 보시면서 한 달 정도의 여유를 가지면은 좀 수익이 날 만한 그런 뉴스, 숨겨진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니까 먼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떤 뉴스로 접근할 것인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밤에 제가 급작스럽게 좀 찾아낸 뉴스입니다. 지금 뉴스로 보면은요, 중국이 세계 최장의 해저 터널을 건설한다. 바로 이러한 뉴스인데요. 47조 원짜리 바레만 터널 잠시 뒤에 지도로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 바레만 터널 착공이 임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 물류혁명이 이뤄질 것이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새로운 뉴스가 또 창출이 됐었는데요. 중국과 인천 해저 터널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죠. 47조 원짜리 바레만 터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달 중으로 중국 국무원이라고 하죠. 비준이 떨어지면 시진핑 집권기에서 최대 경기 부양 프로젝트로 일컬어지는 이 프로젝트가 바레만 터널로 인해서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부분은 26시간의 거리,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소모가 되는 부분이죠. 26시간의 거리를 단 40분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중국으로서는 최대 경기 부양 프로젝트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박 대통령이나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과거 정책에서 보면 해저 터널에 대한 좀 뉴스거리도 좀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점을 한번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중국이 세계 최장 해저 터널을 건설한다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대륙이 워낙 넓으니까요. 기차로 48시간, 72시간 이렇게 며칠씩 자면서 갑니다. 근데 이제 대륙으로 가지 않고 이제 터널을 뚫겠다는 건데, 해저 터널을 말씀하신 바레만 터널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지도 한번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지도부터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산둥반도라고 아시죠? 바로 이 산둥반도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쭉 튀어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과거 기억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고구려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고구려의 영토였었던 바로 이 라오동이라는 반도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삥 돌아가는 바로 이틀 동안 기차 타고 가는 거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단 40분 만에 지금 해저 터널을 이용해서 뚫는다면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새로운 뉴스를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그림 한번 잠깐 보시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연결되는 연결고리는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라고 찾아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좀 앞서 말씀드렸었던 라오동 반도와 산동 반도에 이 연결 터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와도 인천과 연결 가능성이 과거에도 뉴스화가 되면서 있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중국의 해저 터널이 이번에 좀 통과가 된다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좀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로 제가 제시하고 싶은 부분은요, 모멘텀, 즉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출구 전략 임박에 따라서 좀 불안감도 있죠.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놓고 보면은요, 유로존이라든가 중국의 경제 지표는 점차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만약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뉴스와 초점이 맞춰진다면 관련 종목들의 상승, 그리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증시에도 활력을 불어넣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서 바로 이 뉴스로 잡아봤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관련 업종 그리고 관련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결국에는 중국 경기부양 관련주에서도 해저 터널과 관련 있는 분야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봐서 3개 업종으로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 부분이 있고요. 철강, 비철금속이 있고요. 기계가 있는데 건설 부분은 다소 좀 이렇게 거래량이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진출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건설 분야보다는 기계와 철강과 비철금속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계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종목이 있나? 기계 쪽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먼저 가장 큰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종목으로 나눠봤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진성 TEC, 그리고 S&T 중공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중장비, 기계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저를 판다면은 역시 이렇게 뚫는 기계가 필요할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이 첫 번째 가고요. 두 번째, 철강과 비철금속 관련주인데요. 역시 이 해저 터널이 된다면은 이 철강과 비철금속에 재료가 많이 소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포스코, 현대제철, 풍산이라든가 고려아연 이런 종목으로 집중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소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적절치 못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만 관련주로 이 해저 터널 관련주로 과거에 부각받았던 종목의 건설이 있었는데요. 특수건설과 울트라건설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에는 적합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건설이나 울트라건설은 이제 중국하고 인천하고의 해저 터널 얘기 나올 때 급등락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중국과 한국, 인천 쪽을 해저 터널로 있고 또 한국 우리 남쪽에서 일본을 또 해저 터널로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게 실현 가능할까가 사실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뭐 뉴스도 있고 계획은 있을 수 있는데, 계획이 실제로 이제 떨어지는 것은 또 조금 시간이 뭐 걸리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서 국무원에서 비준이 이달 안에 떨어지면 프로젝트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 얘기가 나오는 수준 정도입니까? 아니면 좀 구체화돼서 결정이 되는 수준입니까? 보신 판단하시기 지금 어때요? 구체화가 돼서 상정이 되고요. 지금 결국에는 이제 투표만 남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준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여기가 너무 앞서가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쪽에 즉 한중에는 가능성이지 만약에 되더라도 너무 먼 훗날이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중국의 해저 터널, 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중국 관련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관련해 가지고는요, 지금 뭐 많은 애널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전문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 경기 부양 그동안은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양태원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관련주로 해서는 과거의 중국 관련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안 움직이고 다른 종목들이 움직였었죠. 즉 소비 관련주들이 움직였었는데 향후에는 시진핑이 자리를 잡고 경기 부양 정책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하반기에 남아 있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한국 인천하고의 터널까지 얘기하면 사실은 가시성이 좀 떨어지니까 일단 중국 내에서의 그 해저 터널 가능성에 맞춰서 중국이 해저 터널 뚫는다면 국내 기업 가운데는 어디가 수혜되느냐? 아무래도 뭐 굴착기라든지 중장비 이런 걸 팔 수 있는 뭐 이런 기업들일 수 있고요. 테마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관심 종목 좀 말씀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만약에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장비와 비철금속, 바로 이 두 분야를 했는데 일단 기계 쪽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것이 맞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최근 들어서 이 철강이라든가 비철금속 그리고 기계 쪽에서의 수급 동향을 보니까요. 기관은 뭐 샀다 팔았다 하지만은 외국인이 지난주부터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앞서 질문하셨었던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에 초점이 좀 맞춰지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역시 탑픽 종목으로 기계에서 두산인프라코어를 저는 꼽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죠. 다들 아실 겁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국내 최대의 종합기계 회사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과거에 이
종목에 대해서 안 좋게 나왔었던 부분이 영업이익률인데요. 그 이전 분기에는 2%대였는데 지금 발표된 상황에서는 5.6%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일단 첫 번째 요건 통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미래에는 과거에는 그랬는데 향후에는 좀 괜찮겠느냐?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미국의 건설 경기 호조가 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캣으로 기억되시죠? 미국 자회사 실적은 지난 1분기,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점차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이 밥캣이 유럽이라든가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럽의 경기 괜찮아진다? 그렇다면은 역시 자회사인 밥캣의 실적이 괜찮아질 것이다. 즉, 이 미국과 유럽 쪽의 경기 동향과 더불어서 생각을 한다면 실적 당연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한 가지 남은 것이 중국이죠. 우리가 뉴스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중국의 경기 회복세 그리고 하반기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해저 터널 등 경기 부양 정책이 나타난다면 두산 인프라코어의 이 굴삭기 쪽, 이 분야에서 실적이 상당히 우월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금부터 적절하게 저가 매수로 편입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요.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겠습니다. 색깔만 보시죠. 바로 이 부분이 외국인의 매수 동향인데요.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덤태기를 샀다가 다시 팔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목표가가 한 14,000원에서 17,000원까지 근접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로 보면은 목표가가 향후 상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크게 보면은요. 하향 추세선을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하향 추세선을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추세 전환 가능성도 있다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보시죠. 일단은 오늘 보합선 즉 14,000원 선 이하에서 13,200원까지 만약에 눌린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를 권하겠고요. 단기로는 목표가 지금 전 고점이 있는 17,000원 선 그리고 중기로는 2차로는 2만 원 선까지 한번 보시면서 중기로 한번 지금 이번 주 한 주 동안 한번 저가 매수 편입을 하고요. 네. 그리고 향후 중기로 보유하면서 한두 달 뒤 뉴스화가 되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꾸미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되는 뉴스 오늘 관심주 두산인프라코어였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서구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